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 이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바닷물도 물인데 왜 이걸 마시면은 죽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좀 해 주셨습니다. 뭐 바다에 가서 우리가 해수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수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가면 누구나 다 바닷물을 조금씩 마시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죽지는 않죠. 하지만 바닷물을 표류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마시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난파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까지도 한번, 방법까지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예, 바닷물을 좀 마신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 먹는 양 이상으로 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바닷물도 물이기 때문에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난파선에서 표류하던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난파선 모습 사진을 올려놨는데 저 사진이고요. 그러면은 왜 바닷물을 마시면 죽음에 이를까? 죽음. 똑같은 물인데 왜 바닷물을 마시면 죽을까? 이 이유와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0.9%와 3.4%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닷물 속에는 이 소금이 3.4% 있죠. 우리 몸 속에는 소금이 0.9%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는지 삼투압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물은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0.9% 물이 3.4% 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 우리가 바닷물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제 창자가 되겠죠. 창자. 우리가 먹었으니까 위를 통해서 창자로 갈 거 아닙니까? 물이. 그럼 이 물이 이제 바닷물이 이동합니다. 이게 몇 프로라고요? 3.4%. 그럼 여기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거는 0.9%죠.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물을 먹은 이유는 이 물을 이 세포에 공급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근데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근데 오히려 물이 이쪽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세포는 격심한 탈수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0.9%와 3.4% 우리가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물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창자로. 그래서 우리 몸에 바닷물은 많이 들어왔지만은 진짜 우리 세포에 필요한 물은 줄어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닷물에 있는 이 염분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우리 몸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먹은 물이 우리가 바닷물 3.4를 먹었죠. 만약에 이제 이게 소금기가 전혀 없는 물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대 현상에 의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염도가 있는 물과 음식과 이걸 먹어야 됩니다. 미네랄을.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몸에는 각 세포마다 있고 각 장기가 다 있죠. 그때 주관하는 미네랄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나트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떤 데는 마그네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떤 데는 칼슘과 칼륨이 그런 역할을 해요. 세포에서는 뭐 칼륨하고 나트륨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도 있어야 되고 칼륨도 있어야 되고 칼슘도 있어야 마그네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이 골고루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과도하게 짜게 먹고 우리가 소금을 대량으로 먹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져 버려요. 그래서
장을 비우고자 할 때 아주 간단해요. 소금물을 왕창 먹게 되면은 이 장이 완전히 일로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배출이 돼버리겠지. 몸에 있는 게 빨려 나와가지고 뭐 빨려 나올 새도 없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 청소하는 사람이 소금을 과다하게 먹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별로 그걸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세포에다가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장 청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땐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도 물인데 왜 물을 먹으면 이 갈증에 시달리느냐? 바닷물 먹으면 갈증에 시달려요. 바닷물 물을 먹었으니 갈증이 해소돼야 되는데 시달린 이유는 아까 이제 간단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물이 이 창자에서 이 세포로 물이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물이 오히려 나오게 돼서 세포는 점점 더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됩니다. 근데 바다에서 이제 생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으면은 그 바다에 사는 바다 뱀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뱀이 살아요. 뱀. 뱀은 육지에 사는 동물이잖아요. 바다에 사는 원래 사는 애가 아닌데 바다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근데 얘는 바닷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물을 먹어야 된다. 소금이 없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바다에는 물이 없잖아요. 민물이 전부 바닷물밖에 없잖아요. 얘들이 물을 섭취하는 방법은 비가 내리면은 열대지방이 뜨거운데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자주 내리면은 이 표면에 물 표면에 이 층이 민물 층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요때 올라와서 이 표층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랜 시간 지나면 섞이게 됐지만 처음에 비가 내릴 때는 이 표층과 이게 염도 차이에서 물이 안 섞이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요거를 섭취하는 경우도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된다고요. 물고기의 체, 어류 있죠. 물고기. 어류의 체액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몸하고 비슷해요. 0.9%. 바닷물은 3.4인데 어류의 체액은 0.9% 정도 되니까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 탈수는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몸에 체액을 먹는 방법도 있고, 바다 표면에 비가 내렸을 때 있는 물을 마시는 방법도 있고, 그때는 염도가 이 정도까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도의 차이가 우리가 생과 사를 가르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을 제대로 알고 미네랄을 골고루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자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지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금마다 미네랄 함량이라는 게 천양지 차이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달라지고 생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이 삼투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몸의 염도가 0.9%라는 것도 알고, 바닷물의 염도가 3.4%라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닷물 먹으면 왜 갈증에 시달리고 죽게 되는지를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